이 책이 그 독일어로 된 이 종교사양 논문집 1권입니다. 원래 이게 총 3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맨 처음에 실린 게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쓰여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고요. 이제 2권, 3권에 계속 이어서 이 유교와 도교, 영어로는 이게 이제 중국의 종교라고 Religion of China라고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도교와 불교, 영어로는 이제 인도의 종교라고 번역이 됐고, 원시 유대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사이 이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 논문들을 베버가 썼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에밀 드류케임의 자살론을 다뤘다고 한다면,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다룰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이제 고전을 이제 많이 꼽게 되죠. 지난 20세기를 빛낸 이제 100대 고전 이런 것들을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많이 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이러한 저작 중에 꼭 거의 한 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파장을 많이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그때부터 커다란 논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아주 지속적으로 많이 읽혀져 왔었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릇 어떤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지적 작업은 그가 놓여 있었던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사실 대단히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밀 드류케임과 프랑스의 상황을 보았듯이 특히 현실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과학의 경우에서는 자기 사회든 혹은 자기 사회가 속해 있는 세계 사회든 일련의 흐름과 긴밀한 어떤 그런 소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베버는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난 다음에는 조국 독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이건 어떤 사회과학자라 하더라도 사실 조국이 없는 사회과학자는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태도인 것 같고요. 1915년에 이제 유교와 도교를 내고요. 20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 그의 가장 중요한 사실 두 개의 대작은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이 종교사양 논문집과 또 다른 하나는 이 사회과학의 일반론을 전개하고 있는 경제와 사회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베버가 왜 위대한가 하면 프로이드 못지않게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인과관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 개념이죠. 이 책에서 바로 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프로테스탄트에 내재되었던 금욕주의가 의도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지금 자본주의 정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버가 얘기하는 인과관계에서는 제가 요 맨 밑에 썼습니다만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베버의 이런 방법론은 제가 심지어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흔히 많은 사람들이 베버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르크스와의 이론적 대결을 벌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어떤 사회이거나 대체적으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그리고 자본주의는 위기가 격화돼서 또 다른 체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기본 가정이죠. 역사적 필연성을 전제하지만 베버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거기는 필연성이 아니라 이런 개연성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유형은 맨 위에 목적 합리적 행위와 가치 합리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이고요. 가치 지향을 위해서 합리적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인데, 목적 합리적 행위자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 최적의 수단을 인간은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가치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내적 일관성을 갖는 행위들입니다. 이것이 가치 합리적 행위예요. 이른바 신념의 행위들이죠.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치적 신념의 경우에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주관적인 의미 체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예정론과 천직의식이죠.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이런 의미 체계들이 자본주의 정신, 절제와 검약과 합리적 계산으로 특징 지어지는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것이 행위를 낳고 이것이 시스템, 자본주의 체제를 낳았다는 것이 베보의 주장이죠.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사실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얘기이고요. 당대의 자본주의 문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스 베버와 한국 사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윤리가 존재하는 것. 영리 추구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금욕적 직업윤리에 기반했다기보다는 무한한 욕망 충족의 수단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그런 탐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서구의 자본주의 윤리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절제와 검약을 사실 우리 사회에서 찾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버는 사실상 이런 자본주의 있지 않습니까? 근대 자본주의, 합리적 자본주의하고는 달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본주의를 따로 이름을 짓죠.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천민자본주의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경제윤리라고 하는 것은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어떤 금욕적 그런 경제윤리라기보다는 어떤 천민자본주의 경제윤리와 유사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사실 자본가들 정신의 금욕적 태도의 고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막스 베버의 그런 인과 분석은 설득력은 높지만 그가 어떤 그런 분석을 통해서 갖는 함의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